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코파일럿과 나스닥백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를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TQ의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3대 지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다우선업 41,606.18포인트로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17,628.06포인트로 플러스 0.2%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5,634.58포인트로 0.03%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가져와 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미국의 연준과 일본 은행의 폭풍 정야로 환율 변동성 주의보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비컷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데 25bp 이나면 베이비컷이라면 실망 매물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FOMC 앞둔 증시가요 폭풍 전야로 유가 코인은 상승했습니다. S&P 500 맵을 좀 볼까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08 아니 0.88%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0.2% 상승, 구글 0.81% 상승, 메타 0.57% 상승, 아마존은 1.08%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0.4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너스 1.02% 하락, AMD도 마이너스 0.83% 하락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뉴트럴 중립 구간으로 55포인트 조금씩 올라가죠. 좀 있으면 탐욕 구간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업무의 판도를 바꾸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제가 코파일럿의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해당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리 3로 이제 구동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화질을 보이고 있죠.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자면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똑똑한 비서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를 돕고, 더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개인 비서를 옆에 두고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고,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챗GPT랑 비슷하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코파일럿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파일럿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든가 이미지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보면 뭐 애완동물 준비라든가 식사 만들기, 휴가 계획, 뭐 이메일 초안, 아파트 꾸미기 등등에 대한 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코파일럿이 가져올 변화와 투자 기회를 한번 제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코파일럿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은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변화는 투자 시장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을 이끌어낼 거고요. 그 관심은 결국엔 이제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겠죠. 그럼 왜 제가 나스닥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스닥 지수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지수입니다.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성장주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개 적인 이제 IT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뭐 등등 주옥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그 미래 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한다. 두 번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다. 지배력 갖췄죠. 그리고 높은 성장 잠재력 또한 갖췄고요. 나스닥 지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이는 나스닥 지수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배 레버리지 TQ는요 바로 이 나스닥 지수를 투자하는데 세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는 나스닥 지수를 3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이고, 레버리지 ETF는 지수의 상승폭을 증폭시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겠죠.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떻게 될까요? 손실폭도 이렇게 3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 시 충분한 주의 및 공부가 필요합니다. 견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 정보를 좀 더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고, 운영 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3%, 시가총액은 227억 달러 정도 되고요. 상장일은 2010년 2월 11일. 주요 종목 비중 보시면 탑10이요. 상위 10개가 40.2%를 차지하는데 나스닥 TRS라든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주옥 같은 기업들이 보이죠. 그리고 TQ에 대한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고점 2024년 7월 8일 날 찍었죠. 85달러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음봉이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떴죠. 직전 양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갑자기 음봉으로 여기 바디를 침입하는 그런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3개 연거푸 나왔고요. 하락 시그널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랐는데 거의 5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전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양봉이 3개, 적산병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양봉 이렇게 음봉이 3개면 흑산병, 이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차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가 좋은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상승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도치 모양으로 지금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에 대해서 뭔가 주춤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 변곡점이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금리 인하, B컷을 할지 아니면 베이비 컷을 할지 FOMC의 미국 연준의 결정에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도지로 시장이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 금리 인하는 뭐 확실적인 것 같고요.
이런 빅컷을 할지 베이비 컷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코파일럿과 TQ 투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다시 또 이제 코파일럿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해당 이 투자자 입장으로서 나스닥 100 지수 성장할 건데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줘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림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거의 화가를 거의 사진처럼 그리죠, 그림을.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파일럿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은 투자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킬 거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스닥 배 지수, 특히 TQ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기술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신중하게 공부하시고 자신만의 확신이 생겼을 때만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TQ 투자 시 유의할 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TQ는 모든 자산에 몰빵 투자. TQ의 모든 자산을 몰빵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100%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을 난다.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용 자산이 있죠. 가용 자산에서 90%는 남겨두고요. 한 10%만 딱 떼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수익도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도 TQ를 모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뭐 제가 90%를 가용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그런 기회죠. 근데 지금처럼 올라간다고 하면 좋은 주식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뭐 하락만 해도 좋고요. 상승해도 어차피 제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좋고요. 이래저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 시장 상황에 따라 TQ 비중을 조금씩 뭐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데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중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가용 자산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고만 있는 입장이죠. 뭐 떨어지든 오르든 유튜브 수익이 발생할 수록 저는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산을 몰빵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저를 뭐 벤치마킹 하셔도 좋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확신이 없으시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맺은말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 100 지수와 같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TQ는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고 자신의 확신이 있을 때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유튜버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전 진짜 극구 진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안 됩니다. TQ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만,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